안녕하세요. 비엔나 주희쌤, 플루티스트 김주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플룻의 정석 제6탄 텅깅의 정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텅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옛날 플룻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트랜스버스 플룻이라는 게 있고요. 독일어는 트라버스 플루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로로 부는 플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트라버스 플루트는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뚫려 있고 구멍만 숭숭숭 나져 있어요. 그림.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소리 색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다이나믹을 크게 하거나 이런 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음정도 고르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텅깅은 조금 더 다양했습니다. 왜냐면은 음악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다이나믹이나 소리 색을 잘 변형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줘야 음악을 들을 때 좀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텅깅으로는 이태리어로나 스페인어의 음절을 사용했는데요. 떼렐리 여기 약보를 보시면 T-E-R-E-L-E 띠리리리리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정확한 발음을 듣기 위해서 한번 네이버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LLLT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트라베스 플루트를 불 때 이런 좀 강하고 다양한 텅깅을 사용하면서 음악적 표현을 많이 해주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악보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두 개씩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티큘레이션을 이런 그룹으로 표현해 준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더블 텅깅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음줄 같은 것도 악보에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끝나는 아티큘레이션을 이런 여러 가지 텅깅으로써 표현해 주었습니다. 17세기가 지나고 18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불어 음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악보를 보시면 T-U-R-U 이렇게 돼 있죠? 불어 발음 들어보시겠습니다. tutu, turu, turu. 이런 식으로 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요. 텅깅의 단조로움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음표, 8분음표라도 음의 길이를 그룹에 따라서 짧고 길게 바리에이션을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악보를 또 보자면요. 1707년 호테테아레가 작곡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같은 4분음표라도 뚜르 위에 보시면 L로 써져 있는 건 랑, 긴 거고 K는 쿼트, 그래서 짧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뚜라도 어떤 건 길고 또 어떤 건 짧게 되게 있죠. 그러면은 이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악보를 보시면 1715년에 쉬카르트라는 작곡자가 그린 건데요. 제일 먼저 띠리, T-I-R-I 이 기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띠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이런 식으로 띠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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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띠리띠리로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1752년 우리가 잘 아는 콴츠 있죠? 이 사람도 띠리띠리로 악보를 이렇게 작곡하게 됩니다.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18세기 클래식 시대가 또 지나가면서 가장 유명한 모차르트가 지나가고 베토벤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32년과 1847년 뱀 시스템 플룻이 나오게 됩니다. 뱀 시스템 플룻은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키가 추가돼 있죠. 좀 더 정확한 음정과 키를 사용해서 조금 더 불기 쉽게 만들어진 건데요. 이때 플룻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플룻 연주가 점점 쉬워지고 음악적 표현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메탈 플룻이 금속 플룻이 나오면서 소리색도 풍부해지고 화려해지게 돼요. 다른 것들이 많이 발전되면서 텅깅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음악적 표현이니까요. 음악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되면서 텅깅은 그렇게 귀에 많이 크게 들어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텅깅은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한 가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나 지금 또 현대 음악을 연주하게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텅깅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또 다른 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음악을 제외하고 지금 시대에서 텅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잘 들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비엔나 국립음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바바라 기슬러 교수님께서 그려줬던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고 밑에는 혀고 그 위에는 입천장이에요. 그래서 텅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지난 소리의 정석에서 소리 날 때 혀가 텅깅하고 난 다음엔 아래쪽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텅깅을 할 때 위치, 이 화살표가 텅깅을 할 때 혀의 움직임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의 앞부분이 윗니 뒤쪽을 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 그리고 더블 텅깅 할 때 글을 할 때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을 치고 다시 내려오는 거. 이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혀의 모양이 둥근 것보다는 뾰족하게 해서, 그리고 혀의 중간보다는 앞쪽 뾰족한 부분으로 텅깅을 할 때 조금 더 소리가 명확해집니다. 첫 텅깅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소리입니다. 바람이 나가는 만큼 이렇게 동그랗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 절단되어 있는 부분 뭐냐면 혀가 바람 통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혀가 위로 올라오면서 바람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절단된 거고, 얘가 혀가 다시 내려올 때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악보가 따, 따, 따 이런 식으로 16분음표 4개가 있을 때 앞에 2개는 이어져 있고 나머지는 텅깅을 해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두, 두 이런 식을 표현해 준 건데요. 두, 두, 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혀가 중간에 텅깅을 하려고 위로 올라올 때 바람을 막으면서 소리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바람이 나가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 근데 이것이 느리게 하면은 이렇게 드, 드, 드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프레이징을 길게 보고 그리고 빠른 악보를 읽을 때에는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바람은 계속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혀만 움직이면서 그 바람을 잠깐씩 절단해주는 거, 막아주는 거. 그래서 내 몸은 계속 호흡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람을 내보내고 있는 거고 혀만 텅깅을 해주면서 음정이 잘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때 프레이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텅깅을 할 때 정확히 혀의 위치와 그리고 바람이 나가는 것, 호흡을 버텨주는 것 이런 것을 3박자를 잘 균형을 맞춰주면서 정확한 분명한 텅깅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1월 11일부터 플루톤트 시즌 3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때 텅깅 연습도 항상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매일 소리를 풀 때 텅깅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오늘 했던 것을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플룻의 정석은 하나 남았어요. 비브라토의 정석. 네, 비브라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제일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호흡이에요. 호흡이 먼저 된 다음에 비브라토를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플룻의 정석 제1탄 호흡의 정석을 꼭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다음 비브라토의 정석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